이제 투자론 들어간 거예요. 투자론하고 금융론 이 두 개 하면 되는데,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계속 한 문제거리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부터 한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얘도 좀 기억해놔야 되고. 자, 보죠. 어떤 건지. 자,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자본은 내 돈에 대한 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인데,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수익값을 우리가 지분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지분 투자액은 그냥 지분이에요. 우리가 투자액을 총 투자액 중에서 내 돈과 빌린 돈을 합쳐서 총 투자액이니까 빌린 돈 뺀 나머지를 내 돈, 지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예요. 얘는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분 수익은 뭐냐? 내 돈에 대한 수익으로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총 얻어지는 수익에서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지출하는 비용을 빼야 돼요. 돈을 빌릴 때 뭘 갚아야 돼요?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원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원금은 수익도 아니고, 빌린 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번 돈에서 빌렸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를 뺀 값이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 수익이 있다 그랬어요. 총 수익은, 즉 임대료를 받는 영업수익이 있죠. 이 영업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익,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이득이나 이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서 매각할 때 돈을 더 얻을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상승분을 자본이익 또는 처분이익이라 그래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수익은 이렇게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 정도 흐름을 알아야 돼요. 소득이익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니까 영업 현금 수지를 얘기해요. 자본이익은 매각 현금 수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업 수지는 가유 순전 후,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은 매순 전후,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가유 순전 후. 자, 그럴 때, 자, 총수익은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쓰지만 소득이익에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5가지 소득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득을 가장 중요시하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분석할 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할 때는 뭐다? 세후예요. 즉 투자 분석에는 무조건 세후 소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표 소득으로는 항상 뭘 쓰냐면 순소득을 써요. 그래서 대표 소득은 순소득, 말 없으면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떤 소득에서? 순소득에서 환원이율로 환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업현금 수지의 대표 소득은 말이 없으면 순소득을 쓰고, 어떨 때만 세후를 쓰냐면 투자자가 투자할 때, 투자 분석할 때는 세후가 기준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해석해 보죠. 자, 그러면 지분분의 소득이익은 말이 없으면 대표 뭘 쓴다? 순소득을 쓰고, 그 다음에 자본이익은 가치가 오른 만큼이니까 가치 상승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연 이자율이 10%다. 그럼 1억에 10%
곱하는 거예요. 0.1을 10%가 0.1이니까 그래서 이자를 구하죠. 자, 이런 건 지분 내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출제자가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 계산 문제를 빼겠다 그러면 이 식과 관련돼 있는 식과 관련돼 있는 지문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원리금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얘기예요. 이자를 빼야 돼요.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총 수익은 순소득과 가치 상승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이니까. 지분 수익률을 쓸 때, 계산할 때 투자액은 자기 자본에 대한 지분 투자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지분분의 순소득, 가치상승분, 이건 소득이익, 이건 자본이익 두 개 합치면 총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라. 총 투자액 뭐 나오고 뭐 나왔어요. 자, 근데 일단 뭘 구하라는 문제를 봐야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라. 자, 그럼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죠. 얘는 지분 수익률이니까 얘를 구하려면 지분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가 올라간 상승분 빼기 이자.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예요. 자, 이게 딱 떠오르고 하나씩 필요한 걸 이제 구해봐야 돼요. 자, 그럼 지분은 얼마냐? 다 보니까 돈에는 10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다 지워버리고 100으로만 해도 되겠죠? 총 100만 원, 100원 투자했는데 빌린 돈이 60원 빌렸고 내 돈이 40원이래요. 그럼 지분은 얼마다? 40원. 자, 그럼 순소득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800만 원이니까 8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치가 얼마 올랐냐? 자, 2%가 올랐대요. 얼마짜리가 2% 올랐다? 총 투자액이 뭘 의미해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2% 올랐으니까 0.02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다? 2.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자, 빼기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니까 60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8%래요. 0.08이니까 60원에 8% 0.08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곱하면 4.8. 자, 그러면 40분의 10 빼기 4.8이니까 5.2. 5.2 나누기 40 하면 숫자 똑같은 게 답이겠네요. 자, 할 수 있겠죠? 이걸 풀려면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나오면 먼저 유인력 구하고 유입 비율 구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구한다. 이 순서가 딱 나와야 되고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그 다음에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유입 인구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A 유입 비율. 이 식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고 뭘 구해야 되는지 이제 식을 써가지고 필요한 계산만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뭘 물어봤는지, 물어본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찾아서 계산하는 거. 자, 29회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29회가 학개론이 쉬웠다고 그러죠. 근데 쉬웠는데 특징이 있어요. 계산 문제는 쉽진 않았어요. 계산 문제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문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 난이도가 쉽게 느껴져요. 어차피 계산은 많이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렵게 된다라면 계산이 좀 쉽게 되고 지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학개론이 진짜 어려워졌다. 그럼 계산 문제 안 푼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가 무서운 얘기지만. 자, 보죠. 기억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남의 돈을 하나도 빌리지 않는 경우와 니은 남의 돈을 50%만 활용하는 경우 두 개가 있다. 각각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랬어요. 자, 그럼 보죠. 자, 기억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10억일 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돈 총 얼마 썼다? 10억 쓴 거예요. 자, 근데 니은은 자,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50%만 활용했으니까 내 돈 얼마 썼다? 5억 썼어요. 그럼 5억은 빌렸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보죠. 기억의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러면 지분이 얼마다? 10억. 그럼 공 6개 떼어버리죠. 그러면 1000 이렇게 쓰면 돼요. 1억은 100이고 10억은 1000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게 어려우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편한 숫자로. 공을 8개, 9개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순소득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3천만 원. 공 6개 떼면 30. 자, 가치상승분을 보니까 2%가 올랐대요. 자, 2%가 올랐으니까 10억에 2%니까 자, 얘를 우리가 공 6개를 떼면 1000이라고 했고 얘가 0.02니까 1000 곱하기 0.02 하면 2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가치상승분은 20. 자, 빼기 이자인데 기억은 내 돈으로 모두 투자했으니까 이자가 없죠. 0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1000분의 50 하니까 0.0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 구했고. 자, 니은은 자, 지분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니까 똑같이. 자, 지분은 5억인 거죠. 자, 반절 투자했으니까 500 공 6개 떼고 순소득 3천만 원 30. 가치상승분 10억에 대한 2%니까 20. 자, 빼기 이자는 얼마 빌렸다? 5억을 빌렸죠. 자,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얼마다? 4%예요. 즉 5억의 4%가 이자래요. 자, 그러면 공 6개 떼면 500에 0.04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1년에 얼마? 2천만 원 갚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500분에 없어지면 30. 그러면 0.06. 6%가 이제 이게 니은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어렵게 낸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면 자, 이거 먼저 풀어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 돼요. 할 수 있지만 2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풀어봤던 거거나 아니면 저랑 푸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이 쉽게 정하지만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게 썩 자신 있게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응용해서 문제 낸 거니까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나중에 풀 때는 먼저 푸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 그냥 자기 자본 수익률 하나 구해라. 이런 문제는 바로 접근하고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면 자신 있더라도 일단 나중으로 미뤄서 다 풀고 넘어와서 푸는 거예요. 자신 있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